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일단 먼저 1차 필기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2차 실기 과정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계산 문제도 그렇고 1차 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OT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배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건축 설비 시스템인데, 요 건축 설비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1차 필기에서도 준비하셨다시피 좀 굉장히 방대한 양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열역학, 그쵸? 이건 저도 싫어요. 강의하는 제가 싫은데 수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싫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체역학,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1차 필기에서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이 뭐 하나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2차 실기에서도 얘네들을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되나. 그래서 조금 이제 마음이 느긋하신 분들은 뭐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뭐 제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 얘네들을 모르면 나머지 파트들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꼭 좀 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 2차 실기에서는 출제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래서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냥 단답형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개념이 복잡하고 이러한 것들은 서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개념 정리하듯이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직접적인 문제, 그래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직접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그래서 유체역학이나 열역학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을 안 하게 되면 계산 과정상에서 거기서 도출된 중간 답안을 가지고 최종 답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종 답안이 도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응용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우리 같이 문제 풀면서 유형을 익히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부분에 단독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 단독 문제를 수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요 응용 문제에서 중간 과정에 필요한 계산 내용들이 여기서 와야 되는데, 여기서 단일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그것이 응용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최종 답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연습하라고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내용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역학, 유체역학 부분에서 계산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신 상태에서 응용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특히 우리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설비 시스템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의 단독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고, 보일러나 냉동기, 그 다음에 급수 배관, 급탕 배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연력학적, 유체역학적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는 게 우리 시험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응용 문제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숙지를 해두시면 조금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요 열역학, 유체역학은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열원기기.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나 냉동기 그것들을 우리가 열원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난방이나 그 다음에 냉방 또는 공기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열원기기에 대한 내용들 냉난방 그 다음에 공기조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때도 여러 가지 열원기기의 종류 그 다음에 냉난방 방식의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언제 다시 공부할 것이냐 그것도 참 관건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1차 필기에서 공부해 두셨으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자, 요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 사용량, 그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열원기기, 보일러에 대한 단독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요. 보일러를 썼어요. 이런 보일러 썼는데 이 보일러가 이만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그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의 문제들, 뭐 전기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쉽게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고, 거기에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 말고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것은 태양광 발전, 출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 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건축 설비 시스템에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건축물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설계에서 에너지 성능 지표도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점도 매기고 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 설비 시스템만 가지고 단독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요거하고 건물 효율 설계까지 묶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단편적인 지식을 학습하지 마시고 묶어서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효율적이 되실 거고요. 자, 우리 교재상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풀어봐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뭐 별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개념들은 동영상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문제들만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해두시고 제가 같이 풀어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2차 실기 시험을 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이 건축 설비 시스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